자, 선생님, 사실 벨기에 와플, 뭐 와플 많이 드시잖아요. 와플을 먹는 순간 또 브런치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브런치 먹으러 가도 와플은 약간 고급스러운 브런치 중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벨기에 와플은 누구나 또 먹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좀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어떤 거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네, 먼저 반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채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한번. 밀가루요? 예, 밀가루는 강력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에 내려서 채에 내리는 이유는 싹 내려갔네요. 네, 밀가루에 들어있는 이물질도 좀 제거를 해주고요. 네, 덩어러진 것도 좀 없애주기도 하고요. 또 공기도 혼입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재료도 잘 섞이게끔 해주기 위해서 채 좀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우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우유를 약간은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먼저 한번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꺼내서요. 불로 한번 가져가서 살짝만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데우면 안 되고요. 굳이 이렇게 데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반죽의 발효를 잘 되기 위해서 숙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찬 우유보다는 이렇게 한 25도에서 7도 정도의 따뜻한 미지근한 우유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레인지에 돌려도 되죠, 선생님? 레인지에 돌려도 되는데요. 레인지에는 넣었다가 한 10초 정도에서 20초 정도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지는 않았고요. 그냥 살짝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 살짝 미지근할 정도로 네, 미지근할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친 밀가루에다가 설탕 넣어주고요. 설탕 넣고요. 네, 그다음 소금도 좀 넣어주고요. 소금이요? 네. 소금만 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간이 맞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빵 종류들은 간이 맞지 않으면은 별로예요. 설탕으로만 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소금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스트 좀 넣어주고요. 이스트요? 이스트는 드라이 이스트. 시중에 어디나 마트 가도 팔고 슈퍼마켓 가도 팔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이스트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 달걀 좀 넣어주고요. 자, 평소에 베이킹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재료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스트 빼고는 거의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꿀 좀 넣어주시고요. 자, 꿀은 좀 보습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살짝 데워놓은 미지근한 우유를 넣어서요. 먼저 이렇게 반죽을 한번 살짝 손을 넣기 전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기에는 물량이 좀 적다고 생각되죠? 자, 요 정도의 상태에서 버터를 좀 넣어줍니다. 버터를요? 네, 이렇게 해서 버터는 지금 제가 누르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죠. 버터의 상태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반죽에 버터가 들어가면 얼마나 고소할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버터는 물로 녹이시면 곤란해요. 크림 상태로 만들어서 이걸 조물조물 해주면은요 정말 맛있는 와플 반죽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됐죠. 고소하고 약간 단맛도 나요. 향도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반죽을 치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우리 광희 씨볼처럼 매끈하게 된답니다. 제 볼처럼요? 네. 세상에. 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호두를 넣어주면은 반죽이 완성이 되겠죠. 와플 안 해요? 네. 집에 있는 그런 어떤 아몬드라든가 땅콩 넣어도 돼요? 땅콩보다는 아몬드가 더 잘 어울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호두가 제일 잘 어울리고요. 아몬드 좀 다져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을 가만히 두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매끈하게 반죽이 좀 된 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 만약에 숙성을 시킨다면 시간 얼마 정도 숙성시켜 놓으면 좋을까요? 굳이 반죽만 하셔도 되고요. 숙성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은 바로 반죽만 해서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와플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크기를 나눠서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것을요. 이렇게 반죽이 됐는데요. 예쁘다. 집에 도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칼로 자르겠는데요. 칼 말고 스켓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50g씩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광희 씨도 한번 해볼까요? 공그르기라고 하는데요. 손을 쫙 펴서 반죽을 넣고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생긴 대로 하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 쫙 펴시고요. 손을 쫙 펴고 이 손에다가 공구르기처럼 달걀을 진 것처럼 해서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까 울퉁불퉁했죠? 오! 예쁘게 딱 나오죠? 예. 예쁘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딱 펴고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만 두면은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 올라지죠. 맞아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30분 정도 둔 거구나. 네네. 30분 정도 두면은 요렇게 지금 한 거랑 차이 나죠? 요렇게 된 것을 볶은 거는 30분 지난 거죠? 맞아요. 저희가 굽기 전에 이 이제 하겔 슈가라고도 하고 우박 설탕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설탕이라고요? 네. 누구나는 또 진주 설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름이 많은데요. 와플용 하겔 슈가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깔아주세요. 만약 이게 없을 경우는 그냥 설탕 써도 돼요? 그냥 설탕 쓰시면 안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없이 구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요, 많이 녹지를 않고요. 또 약간의 녹은 거는 카라멜화가 되면서 또 먹을 때 씹히는 맛이 있어요. 씹는 식감이 조금. 또 없어도 되는 거는 우리가 오늘 블루베리 소스를 하기 때문에 단맛이 있어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0분 정도 둔 것을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누른 다음에 여기 설탕에다가 그냥 찍기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옆에다가 놔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런 거 찍을 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해도 아주 좋고요. 반죽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우리 수제비 반죽과 칼국수 반죽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귀여워요, 선생님. 너무. 그래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와플팬이 없으니까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구워볼까요? 제가 가지고 와서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점 없이 술술 넘어갔어요. 그렇죠. 굽는 것도 술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팬으로 가볼게요. 그럴까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다 구울 때는 광희 씨 여기에 버터를 좀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발라주고요.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불의 세기는 너무 세면 곤란하고요. 한 중불 정도 이하로, 조금은 이하로. 약하게 해주시고요. 뚜껑을 좀 덮어서 익혀주면은 약간의 이렇게 스팀 수증기가 효과로, 스팀 효과로 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먼저 시범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지금 와플 기계에다가 이렇게 생긴 건데요. 맞아요. 와플 가격도 기계도 좀 저렴하더라고요.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기계 있으신 분들도 있고 팬으로 된 와플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왕 살 것 같으면요, 팬보다는 이것이 가정에서는 조금 더 쉽고 가격도 좀 저렴하더라고요. 위에다 올려주세요.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올리셔도 돼요. 달콤하게 먹고 싶어요. 달콤하게요? 네, 역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닫고 3분 정도만 주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요? 기름 안 바르셔도 돼요. 자, 이제 광희 씨 한번 해보겠는데요. 광희 씨는 너무 잘했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올려만 주면 되겠어요. 2개 정도 한번 구워볼까요? 자, 그런데 그냥 구우면은 너무 도톰해서 좀 안 익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뒤집기나 또는 우리 왜 호떡 만들 때 같은 거 이걸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맞아요. 뒤지개로. 뒤집개로. 뒤지개로 와플 모양 낼 수 있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또 반대로 한 번 더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사실 호떡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어요? 저 이게 자꾸만 오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너무 잘하셨어요. 먹긴 있는데요. 그런가요? 뭐 나중에 완성시켜놔도 별 차이 없어요. 이거 언제 뒤집어요?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는데요. 어느 정도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반 정도 이상 익었다라는 게 신호가 와요. 언제요? 빛깔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익은 밀가루와 안 익은 밀가루가 이제 표가 나거든요. 약불에서 좀 구워줘야 돼요. 왜냐? 오븐의 효과를 좀 나타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뚜껑도 옆에 준비가 됐거든요. 그럴까요? 그럼 뚜껑을 좀 덮어서 이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위에 뚜껑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요. 뒤집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함께 먹으면 좋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 만들기 전에 이거 한번 뒤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 너무
너무 신나게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이게 카라멜화 된 거죠. 그렇죠. 탄 게 아니라.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볶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은 좀 줄여서, 너무 불 상태 좋아요. 그 다음 뚜껑 덮어서. 너무 맛있는 향이 나요, 선생님. 그런가요? 네,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먹으면 좋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제포도 한번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요거보다는 조금 색깔이 좀 더 나야겠죠? 그렇죠. 조금만 더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준비한 재료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생크림과 우유, 그리고 블루베리 잼. 네. 블루베리 잼만 있어도 풍부하게 잘 만들어지는데요. 요즘에 냉동 블루베리가 너무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 맞아요. 많이 나와요. 예, 냉동 블루베리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크림을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너무 쉬워요. 그냥 이런 핸드믹스 없으면은요. 우리 거품기 있죠. 거품기로 50% 정도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정말 맛있게 익혀졌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내놓고요. 아무래도 후라이팬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양쪽에서 열을 주니까 조금 빨리 되고요. 한쪽 면에서 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소스는 지금 생크림이 반 정도만 완성이 됐어요. 올라올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설탕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잼을 좀 넣어서요. 자, 잼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서 블루베리 맛도 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자, 이렇게 했더니 더 굳어졌죠. 자,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서 씹히는 맛이 훨씬 더 좋게끔 식감을 살려주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저어주는데요. 네, 자, 이렇게 너무 굳어지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 농도는 우유로 맞출 거예요. 우유로요? 너무 굳어져도 그러니까. 그렇죠. 흐르는 감이 없죠. 그래서 우유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유를 좀 넣어서 약간 흐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아까 그 생크림 느낌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원하는 거에 따라서. 생크림도 좋고요. 또 아이스크림. 올려도 너무 좋고요. 또 여기다가 바닐라 향을 좀 넣어서 또 바닐라 향도 좀 나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 레몬즙이 왜 있어요? 약간의 레몬즙을 주면은요, 그 생크림에서 나는 약간 그런 맛들을, 밋밋한 맛들을 좀 다 잡아주고요. 느끼한 맛도 잡아주면서 훨씬 더 맛이 좀 상승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이제 광희 씨가 만든 게 거의 다 구워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뚜껑을 열고. 와우, 정말 맛있게. 진짜 잘 구워졌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잘 구웠죠, 선생님? 너무 잘 구웠어요. 이렇게 꼭 와플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반죽 쪼물쪼물해서 그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호떡처럼. 저는 접시 가져볼게요. 네, 정말 와플. 약간 이게 또 호떡 같진 않고 팬케이크 같은 느낌 들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하겔슈가가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놔보고요. 이 와플의 달큰한 향하고 지금 블루베리 소스랑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놔보면은요, 또 찍어 먹기도 하고요. 발라 먹기도 하고,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오늘은 제가 크림 소스를 이렇게 이제 놔보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 아몬드 있으면은 아몬드를 이렇게 좀 풍부하게 브런치잖아요. 그럼요. 분위기 있게,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있으면은 이제 이게 가루설탕이라고 하는데요. 가루설탕으로 톡톡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트잎. 그렇죠. 민트잎이 또 하나 꽂아주면은 훨씬 더 풍부한 그런 그 브런치 맛을 가져올 수가 있죠. 분위기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조그맣게 잘해봤고요. 자, 이렇게 한 끼 식사가 가능한 달콤한 벨기에 와플이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함께 먹으면 더욱더 고급스러울 과일꼬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오렌지, 키위, 딸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딸기는 이렇게 꼭다리를 따고 반으로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꼭다리 좀 따고요.
키위도 맛있죠, 예, 선생님? 키위는 껍질을 깎고요. 이렇게 길게, 예. 길게요? 예, 4등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키위도요.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서. 무슨 골드 키위도 예,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꼬치에다 한번 끼워보겠는데요. 네. 가정에서 여러 가지 꼬치가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꽂아주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손쉽게 제가 네. 키위에다가 키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꽂아보고요. 네. 이렇게 꽂아서 조금만 나오면요. 여기에 딸기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고. 네.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꽂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바로만 놓지 마시고요. 네. 또 뒤집어서 놓고요. 예,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런 식으로도 놓고요. 너무 귀여운데요, 선생님. 이렇게 네. 하니까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제 오렌지를 네. 해보겠는데 오렌지는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반을 가로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밑둥 요 옆을 잘라주고요. 오렌지 향 정말 좋아요, 선생님. 아, 그렇죠. 오렌지는 또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예. 이거 버리지 말고요. 왜요? 옆에다 둘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과육과 과피가 있는데요. 네. 그 사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조심조심해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벌써 이게. 침이 막 예. 보이죠? 예. 그런 게 옆에서 보여요. 그런 다음에 네. 예, 열십자로 반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나는 한 입이 크기가 적다. 네. 이러면은 6등분, 6등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랐어요. 네. 자른 다음에 이 그릇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여기다가 식으로? 예,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놨죠. 자연 그릇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자연 그릇이죠. 그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선생님?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위에다가 예, 이렇게 올려주고요. 예. 올려주고요. 자, 그릇에다가 이제 담아보겠는데요. 네. 제가 동색의 아름다움으로 초록 접시에 염란이라는 걸 하나 깔았어요. 그래서 염란은 인체에 무해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오렌지 올려보고요. 야, 오렌지 그냥 껍질 까서 내는 것보다 여기 훨씬 분위기 그렇죠. 있는데요. 그냥 바로 과육을 하나씩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아까 우리 민트 있었잖아요. 민트 있었죠. 네, 민트는 그냥 이렇게 마른 잎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물에다 살짝 담궈서 네. 예, 이렇게 네. 오렌지에다가 민트 잎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고요. 자, 조금 이따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렇게 과일 깎기에서 키위와 딸기를 네. 꽂은 것을요, 이런 식으로. 사실 선생님 네. 지금 딱 과일밖에 없었잖아요. 아, 네. 근데 사실 껍질 갖고 지금 모양을 낸 거고 네. 꼬치 갖고 모양을 낸 거잖아요. 네.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그렇죠. 예. 과일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한 입에 상큼한 과일꼬치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달콤한 맛에 반하는 벨기에 와플. 풍미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반죽에 버터와 다진 호두를 섞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반죽이 잘 부풀고 고소함도 배가 된다는 사실. 그런 다음 팬에 넣어 구워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벨기에 와플이 뚝딱. 고소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 벨기에 와플로 근사한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